세미나 전에 요거부터 먼저 좀 하고 갈까요? 예, 부동산 진단 전망 요거부터 먼저 좀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한번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만히 참고를 하셔서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풍부한 통화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 좋은 쪽에 공급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볼게요. 공급이 부족하다. 이 물건은 1980년대도 공급이 부족했고 90년대도 부족했고 2000년대도 부족해요. 그래서 80년대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지만 공급이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이 땅이 없어서 제1기 신도시로 들어갔어요. 92년도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80년대에 포화가 됐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공급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늘려라. 무슨 재주로 늘려요? 늘리는 방법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 풀어라. 그럼 무조건 다 풀어서 무조건 가격 올리나요? 그거는 일부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정부 입장이라면 그렇게 무조건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풀어요. 이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왕창 올려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그걸 누가 감당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돈이 많아져서 그렇다. 한번 볼까요? 90년대 들어오면서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틀어졌는데 여기 90년부터 95년 정도 6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IMF 와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90년대, 요 10년간이죠. 요 10년간 90년대는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90년대예요. 그러면 90년대 돈은요. 보시다시피 전부 빨간색이라서 그런데 조금 지우고 다시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 밑에 있는 빨간색요. 이거는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 지금 돈을 얘기하는 건데 통화량은 보다시피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돈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돈이 늘었는데 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이때 한번 볼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기점으로 해서 2009년도 10년도 보다시피 가격 하나도 안 떨어졌죠. 그런데 11년도부터 떨어져가 왕창 떨어졌죠. 서울시가. 이때 떨어진 것이 30%에서 40% 이상씩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됐는데 2008년도 9년도를 꼭지점으로 해서 10년도 꼭지점 해서 11년도부터 조정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돈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느는데 왜 떨어지죠? 그러면 통화량이 많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안 맞죠. 이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으로 심리가 받쳐줘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간은 돈은 늘어나도 심리가 꺾여 있는 구간이라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간은 돈이 폭등을 하게 많이 늘렸지만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심리는 경제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여건, 기타 등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봐봐요. 경기가 2017년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분명히 저는 2017년 말에서 18년 초는 부동산 가격이 꺾일 것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여지없이 꺾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안 꺾여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부동산이 계속 2년 동안 올라왔다? 이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금 40대가 순수 자기 자본으로 우리 50대가 가지고 있는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만 고민할 게 아니고요. 현 상태에서 올라갈지 그대로 연속으로 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는 산 정상 부근이라 하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눈앞에 올라가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좋아요. 사서 뭐 안 올라가는 건 좋아.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라고 물으면은 전부 다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좋은 쪽만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 좋은 쪽은 이미 7년간 왔단 말이에요. 2013년부터 13, 14, 15, 16, 17, 18, 19 7년여 동안 밀고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이 가격이 떨어질지 그대로 갈지 올라갈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 정부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기도 보지만은 올라갈 것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조정기는 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정기가 왔었을 때 누가 피눈물을 흘리느냐? 지금처럼 마지막 추격하는 사람들, 마지막 추격자들.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파트 안 사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3년 전, 5년 전에 다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몇 채씩. 그 사람들은 웃고 있는 거죠.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팔아먹고 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따라오는 사람은 만약에 꺾이면은 대출이 1억 일으켰던 2억 일으켰던 대출 이자에 가격 떨어져. 그러다가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아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실업자가 되면요. 집안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2007년, 8년, 9년대 많이 봤단 말이에요. 2011년, 12년 가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이 사회가 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현 상태를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그냥 투기식으로 뭐든지 치고 빠지면 되지라는 식의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량과 가격은 분명히 영향은 주지만 늘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여기에 반드시 심리라는 것이 같이 있었을 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지금 사회에서 그래요. 물건을 이거 팔아야 될까요? 말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지금 돈이 있으면 그 아파트 살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사겠대요. 그런데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을 해요. 왜요? 더 올라갈까 봐. 그럼 그 사는 사람은요?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아파트 안 사겠다는데 사는 사람은 따라가면서 사요. 누가 나중에 피해를 볼까요? 나중에 깨지는 사람은 마지막 추격 매수자들이 늘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 변화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지만 원래 우리 태어난 인구가 20만 명이랍니다. 이거 20년 지나면은 원래 태어난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대학을 간다고 해도 대학교가 얼마만큼 문을 닫아야 될지 몰라요.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고 장기 침체를 갔다고도 보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오로지 아파트 가격만 지금 밀고 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절대 아파트에 대해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아라. 설사 사지 않았는데 다른 데 또 1억 2억 올라왔다. 그거 아쉬워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립니다. 네.